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김웅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분이 국민의힘 소속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의힘 소속은 일단 맞고요.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대리고발 사주 의혹. 논란은 계속 커지는데 확실하게 풀리는 건 없이 의혹만 좀 쌓이고 있는 형국이죠. 사실 이 사건의 실체는 당사자들 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당사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손준성 검사는 자신은 그런 고발장을 만들지도 않았고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문 하나를 낸 뒤에 휴가 낸 상태고요. 김웅 의원은 저희 제작진 취재에 응하고는 있습니다만 방송 인터뷰는 아직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잠시 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 되겠고요. 문제를 제기한 쪽으로 가보자면 당사자는 제보자 그리고 뉴스버스라는 보도 매체가 될 겁니다. 그중에 제보자는 지금 자신의 신원보호를 요청한 상태라 인터뷰를 하는 건 불가할 테고 제보를 받아서 취재, 보도한 뉴스버스 이야기를 오늘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연결해보죠. 전혁수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인터뷰는 기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어떤 의문, 반론을 제가 대신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 근데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발언이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요. 가장 최근 발언, 가장 마지막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보도가 나오고 지금까지 며칠을 지내면서 전혁수 기자님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더 굳건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전히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국민의힘이 대리고발하게 사주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던 것은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찍힌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예.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정당에까지 전달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손준성 기자 그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가 손준성 기자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손준성 검사가 최초 만든 건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손준성 검사가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한 장면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지션을 보면 이제 손준성 검사라는 분 자체가 이제 그 고발장이 넘어올 당시, 증거자료가 넘어올 당시, 실명 판결문이 넘어올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전달만 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가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가 돼 있을 거는 분명하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제일 처음 고발장을 만든 주체인지 아닌지까지는 이건 확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이 부분이 왜 중요해졌냐면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8월 고발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뉴스버스는 4월 달에 오고 간 고발장입니다 하면서 보도를 하신 건데 그 후에 8월 고발장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실제로 제출한 고발장이에요. 최강욱 의원 등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그런 고발장인데 뉴스버스가 이번에 보도한 그 4월 고발장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8월 고발장이란 게 있었네. 내용이 4월 고발장하고 같네. 그럼 혹시 김웅 의원이 이 초안 잡았다고 얘기했던 그 고발장이 점점점 발전해서 8월께 된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조력을 해준 형태, 왔다 갔다 조력해준 형태였던 건 아니야? 이런 가정도 나오고 또 하나 가정은 손 검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8월께 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 번째 가정은 손도 김도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뭐 국민의힘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8월에 나온 건 아니야? 또 이런 가정도 가능해서 네. 최초 고발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예, 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확실치 않단 말씀이시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어느 경우여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음. 만약에 송검사가 써서 예, 줬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아주 개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김웅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뭐 송검사가 그거를 뭐 이제 법리 검토를 했든 좀 문구 수정을 했든 예. 해서 다시 보내주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정당에다가 고발장을 전달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두 분도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서로 이렇게 음. 돌려보다가 다시 정당에 전달했다. 이 경우에도 예. 검사가 정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건 변함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거 그것도 자체도 다 문제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문제입니다만 검찰이 그 고발장을 최초에 만들어서 대리고발해줘라고 사주한 차원과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만든 것에 검찰에게 법리 검토를 좀 해달라든지 판결문 좀 줘. 이렇게 조력을 받는 건 좀 차원이 달라져서요. 대리고발 사주 의혹이냐 아니냐에서는 조금 차원이 달라져서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8일자의 이제 고발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4월 8일 최광욱 의원 건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월 3일 고발장이 일단 먼저 있잖아요. 예. 네, 그 고발장이 넘어올 때 보면은 순서대로 넘어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넘어오냐면 먼저 이제 4월 3일 오전에 페이스북 캡처 그리고 관련 기사 캡처 같은 캡처 파일들이 먼저 이동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후 1시 제가 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시와 2시 사이에 이제 제보자 X 지모 씨 실명 판결문이 넘어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오후 4시 10분에 고발장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먼저 쫙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고발장이 넘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넘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전에 어떤 게 또 한 번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의 캡처일 가능성은 없겠냐 이제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가정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메시지의 방향성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돌아오는 방향의 캡처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4월 3일하고 8일 같은 경우는 예. 김웅 의원이 초선이잖아요. 예. 예, 처음 선거를 이제 나간 상황이고 그때 후보자 신분. 네. 네네네.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에서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수집을 해서 이제 뭐 한다? 그것도 하루 만에 증거자료 수집하고 고발장까지 쓴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8월 고발장을 확보하셨어요? 저희는 아직 8월 고발장 자체는 확보는 못했고요. 그럼 기사 쓰실 때 8월 고발장의 존재는 모르셨군요. 8월이라고 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이 접수한 그 고발장, 지금 KBS 단독 보도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예. 저희 쪽에서는 확보는 못한 상태셨고 알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신 거군요. 네, KBS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의심을 해서 취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 이후에 관계 당사자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제가 대신 전혁수 기자께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도는 제보자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보자가 건네준 그 텔레그램 증거들이 조작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기사예요. 아마 취재 시작하기 전에 이 전제 부분을 다 확인을 철저히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제 홈페이지에 취재 경위를 좀 올려놨는데요. 예. 한 6월 정도였을 거예요. 6월에 이제 제가 회사를 좀 옮기고 이런 좀 개인적인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밥을 평소에 그냥 알던 사람들과 예. 원래 이제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밥을 먹는 분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길래 그때 이제 스크롤로 이렇게 내리면서 제가 일일이 완벽하게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이 방이 실체가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손준성 누구 있는 방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미 오픈이 됐으니까 네네. 네, 개인 메시지 방이에요. 1대1 개인 메시지 방이요? 네네, 맞습니다.
1대1 그 개인 방에 저희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네. 이제 고발장이 있다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고발장 내용도 대략적으로 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부분을 못 봐서 아, 이거 가지고는 이제 검찰이 이제 써줬다든지 네. 혹은 이제 검찰이 이거를 뭐 이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정당의 고발을 사주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7월 21일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이거를 저한테 좀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봐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 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손준성 보냄을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같이 밥 먹다가 이렇게 스크롤 쭉 올리면서 볼 때는 방해 존재까지는 보셨지만 이번에 증거로 제시한 그 부분, 손준성 보냄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까지는 그때는 확인 못 하셨고 나중에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되셨다 그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긴 했었다. 그리고 손한테 뭔가를 받아서 전달을 한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게 지금 뉴스버스가 제시한 그것들인지는 기억이 진짜 안 난다. 혹시 자신과 손 검사의 다른 대화 내용에 그게 짜깁기 됐을 가능성은 없을지 모르겠다. 그 가능성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손 검사님하고 대화 내용을 제가 뭐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 김웅 의원님이 내용을 자세히 안 봤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네,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4월 3일에 증거자료 실명 판결문 고발장이 넘어오고 나서 예. 이제 김웅 의원님이 지시를 합니다. 본인은 지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확인하시면 방을 폭파하시라고. 아, 폭파라는 거. 예. 네네. 근데 이 방 폭파만 갖고는 또 얘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뭐가 안 된다? 방 폭파만 가지고는 이제 이게 그렇죠. 대화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방폭파는 어떤 모든 걸 받을 때마다 항상 폭파하라 그랬었대요, 김웅 의원은.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이분이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증거 자료는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많이 넘어왔으니까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떤 걸 첨부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 네. 예, 물어보니까 김웅 의원이 거기서 페북이 좋죠라고 대답을 해요. 그 지금 물어본 당사자는 제보자가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통합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관계자 누군가가 되는 거고, 예. 어떤 거 할까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이 좋죠. 그렇게 답한다. 네, 본인이 그렇게 직접 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김웅 의원이 답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선 이게 짜깁기 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요, 전 기자님. 네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다른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예. 다른 근거들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뭐 다른 대화 내용도 일부러 확보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뭐 저희가 뭐 송 검사님이 직접 언급되는 것 같은 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최초 제공해 주신 분도 네.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 손준성이란 검사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았었다 4월에 그렇게 제보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김웅 의원 전화해서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라. 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검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보자한테 김웅 의원이 그렇게 말했대요? 네네. 말했대요? 이 고발장 어디다가 꼭 해라라고 말을 했대요? 접수할 때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라. 그러면 지금 톡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 전달했다라는 김웅 의원 그게 다가 아니다. 고발장 뽑아가지고 접수해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요? 예, 그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시면 방폭파가 나온 다음에 네네.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도 다 찍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도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부재중 전화가 그거 얘기한 거래요? 다음에 통화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네. 그 부재중 전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텔레그램에 부재중 전화라는 게 찍히나요? 네, 찍힙니다.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전화하기 전화했을 때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네. 전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얘기를 받았다라는 다른 근거가 있다. 그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혁수 기자께서 국힘 쪽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즉 상대당의 공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신 건데 지금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국힘이 아닌 다른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 이제 뭐 일부 이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먼저 나왔던 것 같고 다른 땅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근데 이거 지금 제보자에 대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제보자의 이것까지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예, 이것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제보자 얘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힘 쪽 사람이라고 전혁수 기자가 그럼 얘기하신 부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아니 전혁수 기자께서 이제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힘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드린. 예. 예, 아마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먼저 언급한 게 아니고요. 질문의 답도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국힘 쪽 사람이다란 부분은 그럼 지금은 확인해 주시긴 어려우시다 이렇게 입장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존에 밝혀놓은 게 똑같아요. 전의 맞아요. 입장과 일치한다 그 말씀이세요? 네. 예. 뭐 과거에도 조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그 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이것도 지금 김웅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재하신 분으로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요. 예, 그리고 각양각색의 취재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신저 공격하는 게 사실 제일 나쁜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취재 윤리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팩트 그리고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진실성 같은 걸 확인하는 것이지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제 뭐 자기가 했다 안 했다를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캠프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뉴스버스를 향해서 제기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탐사보도 시리즈 출고하기 전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 2번 하셨죠, 정 기자님? 네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관한 건데 지금 저희가 일부를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정 기자님도 꼭 답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잠시 후에 조금만 더 인터뷰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잠시 후 9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저희는 최대한 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혁수 기자가 보도를 한 후에 당사자들 뭐 윤석열 캠프라든지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입장들 손준성 검사라든지 입장들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의문 제기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 기자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혁수 기자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윤석열 캠프 장제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뉴스버스를 향해 제기한 질문, 요거에 대해서 좀 대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탐사보도 시리즈 출고하시기 전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2번 하셨어요, 정 기자님이. 네네, 맞아요. 그렇죠. 첫 번째 통화에서 김웅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최강욱 건은 내가 쓴 게 맞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 근데 그 부분을 뉴스버스가 보도하지 않더라. 혹시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연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누락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문제제기입니다. 네. 재료를 취사 선택해서 보도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화를 2번 한 게 맞고요. 예, 이제 통화를 2번 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예. 9월 2일 날 이제 보도를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9월 1일 밤 9시 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업무 시간이 끝나고 반드시 이제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그 일부러 9시 반에 전화했고요.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을 했던 게 일단은 뭐 손 검사님이 의원님한테 뭔가를 넘기고 그게 당에 전달이 됐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윤 총장한테 요청을 받았던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 네, 했더니 이제 뭐 그건 아니다. 연결된 게 없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신 건 맞아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예. 아, 그걸 아마 제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검찰 쪽에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는 이걸 왜 의원님한테 보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의원님께서 다시 뭐 준성이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 네. 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의원님이 받으셨다. 라고 하니까 이제 김웅은 다시 그랬던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셨고요. 네. 제가 지금 녹취록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의원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했더니 자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했다. 예, 라고 해서 그러면 실명 판결문이 왜 들어가 있냐.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는 실명 판결문을 본 적이 없다. 아, 예. 예, 해서 저희가 근데 이 전달 과정을 다 확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재차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봤다고 해서 네. 예, 그러면 송 검사님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냐? 네. 라고 다시 물어봤고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직접 통화는 안 했던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그게 첫 번째 라고 통화군요. 예, 그게 첫 번째 통화였어요. 그게 9월 1일 통화. 예. 예,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썼다고 하신 건 맞아요. 네. 아, 내가 썼는데 유는 관계없다. 근데 이제 다시 더 이제 뭐 판결문 얘기 이런 거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난다. 판결문 받은 거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갔던 거고요. 예, 근데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왜 그거는 보도에 넣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윤 캠프 얘기입니다. 아,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윤 총장께서 어느 정도까지 뭐 실제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의 특성상 총장의 직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정황상 이제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윤 총장이 김웅 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네. 보냈을 경우가 있는 거고, 하나는 윤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를 해서 내려보내서 그냥 말 그대로 흐름상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한 거예요. 앞쪽 부분. 윤석열 당시 총장한테서 당시 김웅 후보한테로 바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한 거였다. 갔던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요청을 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저희 기사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은 관계 없다라고 답을 했길래 그 부분은 예. 전체 기사에서 이제 맥락상 그거는 이제 제껴지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안 쓰신 거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2차 인터뷰를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김웅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또 이때도 자기가 이제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첫날에는 그냥 본인이 썼다라고 하시 초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예, 예. 지금 그다음에 입장은 이제 그게 초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답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발장은 내가 예. 쓰지 않았다고 지금은 이제 김웅 의원 말씀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통화가 이제 보도 당일날 네. 아침 8시 25분 예. 네,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김웅 의원도 오히려 먼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네. 저한테 먼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다. 아. 내용이 어떤 거죠라고 저한테 되물으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었어요. 어젯밤 그 전화가 내용이 뭐였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 전문 다 공개해놨거든요. 예, 예. 다 공개를 해놨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대체 그러면 이메일이냐 뭐 문건이냐 뭐 이런 것도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게 최강욱 건은 자기가 찾았다. 한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4월 3일하고 8일 중에서 8일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예, 내용이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공익신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럼 송 검사님이 공익신고를 하신 거냐. 예, 근데 검사가 고발장 형태로 공익신고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김웅 의원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모른다. 그렇게 해서 네, 흘러간 정확하게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왜 첫 번째 9월 1일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전혁수 기자가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 고발장과 4월 2고발장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거, 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8월 고발장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전제,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4월과 8월의 고발장이 거의 일치하는 건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 4월 고발장을 바탕으로 8월 고발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그것이 손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김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면 다른 제3자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손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일단 아직은 그 부분을 저희가 지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4월 8일에 넘어온 고발장을 이제 입수를 했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8일뿐만 아니라 3일에도 고발장이 넘어온 게 있었던 거고, 결국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저희가 네. 손준성 검사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거를 저희는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보도, 기자로서 보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은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제가 뭐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번 보도에 대해서 되게 좀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제보를 접수받아서, 예, 그리고 이제 제보도 정확하게 제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제보자도 몰랐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수사나 이제 감찰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이렇게 냉정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